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북남 정상회담을 기념함과 동시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시면서 네이처 오다의 먹거리를 구입해온 온 인민들에게 신제품 달칩을 배급하기로 결단하시었다. 농약을 뿌린 쌀이면서 유기농이라고 장난치는 역적패당 원수들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특대형 도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으로부터 1100배의 복수심과 멸적의 기상으로 보복당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네이처 오다의 신제품 달칩은 유기농 쌀을 기름 사용하지 않고 튀겨낸 영양간식으로서 다른 한 손에는 달칩을 든 인민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을 시청하면서 달칩을 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인증하여 김용민닷컴에 올리는 인민들에게는 우리의 최고 존엄 김용민 동지께서 달칩을 추가로 배급할 것을 약속하시었다. 네이처 오다의 달칩, 네이처 오다의 달칩. 구매하려면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평화로 가는 미답의 길이 열린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남북미 합의 필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이고 우리가 주최하는 정상회담도 최초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것 역시 처음인데요.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비핵화 문구, 문재인 김정은 담판에서 결론 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북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은 정상회담 3대 의제 가운데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합의문을 마련한 상태인데요. 비핵화만큼은 남북 정상의 1대1 단독 회담에서 최종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담판은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쪽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전쟁 공포 벗어나 북녘 땅 마음껏 가고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전쟁과 핵무기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을 포함한 남북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인권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개헌 약속 저버린 정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한 바 있죠. 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6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그리고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막아왔지요.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질 호기가 날아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대물림된 굴림 본능, 재벌가 갑질 부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진그룹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일으킨 무리는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일으키는 갑질 전횡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20대나 30대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고 총수 일가란 지위를 세습되는 신분으로 착각하면서 재벌가의 갑질이 되물림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정경유착 기업인 동화그룹의 승명호 현 회장은 세습받은 2세 경영인이지요. 승명호 회장, 현재 한국일보 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네이버 열흘간 귀막다가 뒤늦게 댓글 제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조작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네이버가 한 명당 클릭할 수 있는 댓글 공감 수를 제한하고 댓글을 연달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뉴스 클릭 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고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때문에 주도권을 잃은 언론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보영 아나운서와 다시 오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개신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단 집단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천지가 이번엔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접근해 구애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과천시장 예비후보 측은 지난해 신천지 측 인사가 선거를 돕겠다며 접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천 후보는 신천지 측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다른 예비후보들 역시 신천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천시의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한 이홍천 의원은 신천지 본부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 파탄을 포함해 다양한 민원의 중심에 서 있는 신천지 교회를 외곽으로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TV조선의 수습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TV조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경찰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은 한 40대 남성이 수습기자에게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이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설명했다고 해명하며 무단 침입이 아님을 주장한 겁니다. 또한 수습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해 반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40대 남성은 TV조선 기자의 권유로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습기자 차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TV조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경찰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들고 나온 바로 다음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태블릿 PC가 존재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TV조선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대선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특검까지 도입해 수사하게 하려는 수사 유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누군가 빅피처를 그렸다면 이는 저열한 정치 협잡이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한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위헌인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표결을 하더라도 국회 제적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선 철회가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의제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된 상황에서 국내 정치로 분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가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격인 상설기구를 설치하면 상시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현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전화와 팩스를 주고받는 연락사무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 상설기구가 생기면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 통신 두절 상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몽골과 싱가포르 두 곳으로 압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나 6월에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개최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몽골과 싱가포르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몽골과 싱가포르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측은 몽골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싱가포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경찰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 파일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침 8시 출근부터 저녁 6시 퇴근 때까지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폭행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명희 씨가 던진 주방기구에 맞아 이마가 부어오르고 책에 맞아 눈이 퉁퉁 부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운전기사는 이명희 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운전기사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온갖 갑질을 고발하는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 승무원들을 호텔 파티의 행사 도우미로 강제 동원시켰다.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은 1조 원을 들여 지난해 미국 LA의 월셔 그랜드 센터를 완공했는데요. 이곳에서 올해 1월 열린 파티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연회와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를 좋게 해야 한다며 여자 승무원 10명 정도가 차출됐다는 겁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정산 오차 금액을 승무원들에게 강제로 메꾸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한 후 발생하는 오차를 승무원들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정산 오차 금액은 많게는 300만 원가량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승무원들은 면세품이 더 많이 팔릴수록 오차가 발생할까봐 불안하다. 모든 손해를 승무원이 메꿔야 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장을 지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장충기 씨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일정표 어플 활용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 중간에는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등장합니다. 영상을 올린 다음 날 강민구 부장판사는 당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삼성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직 법관이 기업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동생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장충기 사장 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씨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용민 파일 2007년 10월 2일 군사분계선 앞에 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이 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왔습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수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1989년 4월 4일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 북한 기자들과 일문일답.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내 초국의 일원이다.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중앙통신사 기자입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선생이 서울로 가면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하게 당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잘못된 법은
얻어맞아 터지면서 깨는 길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가서 잡아넣으면 또 들어가서 징역 살면서 문 목사 이 민족 문제 풀려고 좋은 일 하러 갔다 왔는데 왜 집어넣었어 하고 민중들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 목사의 방북, 당시에는 영웅주의자의 소모음으로 폄하됐지만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일대 사건. 이를 평가하는 2014년 1월 18일 문익환 목사 20주기 추도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89년도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했던 그 합의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또 참여 정부의 14 정상선언의 원행이 되었습니다. 문 목사의 방북은 그로부터 11년 후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물꼬가 됐으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 보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 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 공영해서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옥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문 목사.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려운 일이라도 옳다고 믿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신념은 아니었을까? 다시 문재인 대통령. 이 어려운 세상에 꺾이지 말고 무릎 꿇지 말 것을 격려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용민 브리핑이 사람을 찾습니다. 정규직 PD인데요.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정너 함께 할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사무실 무단 침입 그리고 잘도
일파만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 일단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18일 새벽에 TV조선 기자하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3층에 있는 같은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드루킹 사무실에 침입을 해서 타블렛 PC 그리고 USB 등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고 나서 기자가 다시 한번 사무실을 들어가서 타블렛 PC와 USB를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나서 19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놀라운 말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추고자 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험적 진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태블릿이 왜 나오나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이제 19일의 일이죠. 예.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김성태 의원과 아주 잘 지내는 박성중 의원이 아주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KBS 생방송 일요 토론에 출연해서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토론에 참석했던 최민희 전 의원이 그것이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바로 발을 빼긴 했습니다만 이미 말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결국 TV조선 기자와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혹은 TV조선 방송국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강하게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의 입김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TV조선으로서는. 예.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타블렛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지 짜장하고 타블렛을 TV조선에서 까면 야 여기도 이런 게 나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아이템을 맞추는 것도 너무 웃기는 데다가요. 이제 시점으로 놓고 봐도 압수수색이 벌어지기 전 아닙니까? 즉 CCTV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돌려놓은 시점은 특정은 안 됩니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드나든 사람들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될 거라는 점도 제가 좀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정도 하면 이건 정치로서의 기본 도의가 없는 거거든요. 뭐 도의라고 할 것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는 이런 언론사와 같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 언론과 정치권이 물론 공조라는 것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같이 취재하고 그렇게 해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정치 언론이 가까운 사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도 손혜원 의원실에서 특정 언론에다가 독점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은 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좀 이제 사이즈가 크다 그러죠. 좀 뭔가 될 것 같은 그림은 기자들이랑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한 언론사를 딱 찍어서 대신 그쪽에다 단독을 달고 크게 써주고 저희도 이제 깊이 있게 같이 취재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해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언론사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김성태 의원에게 혹시 보고를 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인은 이제 예언을 한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나서 어이쿠 진짜 태블릿 PC가 나왔군요라고 할 참이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UBC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요. 경공부 핵심인 파로스와 자유한국당 TV조선이 공모를 해서 진행한 일이다라는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고 물론 TV조선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보니까 이 수습 기자는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였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은 처음에 구속이 되고 나서 이 경공모 일행들이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남겨놓은 것들은 별게 없는 상태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절도까지 벌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들이 일부 기자들에게 이제 마구 수사 자료들을 흘려주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전국을 좀 반전시켜 보려는 이거 뭐 말 그대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뭐 난장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난장판이 될수록 투표율은 내려가고 투표율이 내려가면 자유한국당에도 유리하다라는 꽤나 오래된 공식을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하튼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돼서 TV조선과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를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를 꼭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취재할 수 있고 또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절도 있게 취재해야지 절도해서 취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자라는 것은요. 화장실 갈 때도 상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무엇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TV조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준다라고 하면 수습기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언론사 자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경 캡쯤 되고 반장쯤 되면 자율적으로 취재를 하지만 수습이라는 자리는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야 일어나 앉아 뭐 가서 해갖고 와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와 이런 걸 시키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 이거 내가 한번 특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는 100%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상부에서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 지휘선도 이제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뭐 물론 수습기자는 지금 당장 경찰에 가서 자기가 취재 욕심이 과해서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들어 보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를 그냥 언급글에 따라 들어가서 타블렛 PC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바로 돌려다 놓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텐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습기자가 현장과 데스크에 확인 없이 팀장의 확인 없이 이러한 특히나 범죄 행위를 그냥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새벽에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새벽에 만나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낮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내일 새벽에 조용히 갔다 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추고 갔을 것이기 때문에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습기자가 단독적으로 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부에 보고가 되고 이 보고된 내용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공유됐다. 이렇게 상상하면 제가 개새끼가 되는 겁니까? 아유, 뭐, 김 PD님처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왜.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두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게다가 두 의원 전부 바른정당으로 함께 옮겨와서 동거 동록하고 돌아온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논의하는 사이였다는 추측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 보고요. 특히나 타블렛 PC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공명심인 거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TV조선이 타블렛 PC를 딱 까면 아 뭔가 사람들이 와 역시 막 하면서 이것을 최순실 사건하고 연결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마치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인 것처럼 만들어준 좋은 기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TV조선이 그 당시 이제 JTBC 역할을 하면서 타블렛 PC라는 스모킹건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신화를 창조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어이없게도 양주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걸린 두 사람에 의해서 TV조선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저는 뭐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TV조선은 양주 훔친 사람, 3번 따서 들어간 사람이 권유해서 TV조선 기자도 따라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경찰은 아니다. TV조선이 제안을 해서 양주 훔친 사람이 따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말을 신뢰를 해야 됩니까? 저는 보도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수습기자가 들어가기 전날에 낮에 팀장급이라고도 하고 어선 2년차 기자라고도 하는데 TV조선 기자가 와서 현장을 이미 다 사전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안에 들어보고 사무실 구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다음에 수습기자가 새벽에 덮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제안을 해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TV조선 기자가? 네. TV조선 측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도 이 정도 결정을 하려면 고위층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편집국이나 사회부장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수습기자를 투입한 게 아닌가. 그러고 이제 나중에 꼬리를 자를 때는 수습기자의 특종을 노린 과욕이었다라고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모든 전말이 이제 슬슬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사전 계획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최소한 TV조선은 사전 계획을 한 것이고
이것이 자유한국당으로 TV조선이 타블렛 PC를 입수한 것이 어떻게 들어갔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공조를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박성준 의원이 자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TV조선이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 그 대목을 놓고 보면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주 결사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 건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V조선의 해당 사회부장이 얼마 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배 여기자 강간으로. 그것도 보도한 데가 저기 월간조선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진동 부장이 책을 냈죠. 그래서 조선일보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결국 미르재단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중간에 잘 못하게 된 정황을 다 속속들이 드러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여하튼 새로운 사회부장의 체제하에서 과한 특종 욕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어떤 작용들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드루킹으로 몰고 가다가 이번에 헌법 개정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에 개정했어야 되는 법을 지금 4년째 미루고 있다 결국은 기한도 놓쳐버리고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개헌 자체가 무산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금 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특검이나 방송법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5월 1일에 지금 회기가 끝납니다. 회기가 끝나면 자유한국당 구속영장 청구된 2명의 멤버가 있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그냥 하도록 둬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때 가서 또 임시회를 열자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임시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텐데 저는 그거 들어줄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시도는 하겠지만 저희가 정치적으로 같이 동조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월, 6월은 어차피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다들 정신없는 기간이라 선거를 치러한다고 생각하고 추경은 결국은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도대체 민생을 이렇게까지 저버려 가면서 드루킹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 국민들의 심판을 저는 꼭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고 있죠. 김경수 의원이 격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오차범위 7% 가까이 앞서는 상태에서 지금 경남 선거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권만 관심을 갖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매크로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정당이 노력해서 이 사건을 더 파헤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수사기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충고드리자면 이 건으로는 본인들이 키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어떤 한 조사라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조사에 철저히 응하기로 한 이상 수사를 지켜봐야죠.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자유한국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부 운영할 때 경찰이고 검찰이고 마구 권력으로 휘둘렀던 전례를 자꾸 떠올리면서 민주당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이 과연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정부가 시키는 수사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타협하고 일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고드리는데 드루킹 한 문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된다면 저는 유권자들이 표로 이 문제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정산할 겁니다. 이런 식의 베테랑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6월 13일까지만 인내할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조기 국회 예산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말이죠. 국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고요. 자유한국당 저는 항상 여러 차례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의 파트너고 함께 여당과 야당을 구성해서 어쨌든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든 뭘 하든 자유한국당과 함께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아무런 대화의 채널도 열지 않고 박홍근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이렇게까지 귀를 막고 입을 닫고 그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탄식을 늘어놓을 정도로 지금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요. 이것을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똑같은 놈들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말 모든 대화의 채널을 닫고 드루킹에 올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민들이 무서운 맛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존립 자체를 자꾸 흔들지 말라.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지금이라도 다시 정치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정도 갔으면 뭐 언론들로부터도 엄청난 질타를 당하고 그래서 뭐 협잡이다 무슨 뭐 왜 머리를 숙이냐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 또 어쨌거나 협상에 응하고 국회로 복귀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차피 지지율 안 나오니까 뭐 한번 막가보겠다라는 심정인 건지 그렇진 않을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남의 상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YTN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반전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최남수 씨가 이 방송 기준으로 어제 오전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자. 그리고 즉각 진행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0% 이상 불신임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네.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이제 총파업 83일째였어요. 그래서 예. 오늘이 84일째인데 예. 이제 곧 어떤 결말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남수 씨가 일전에 내놓은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8월까지 지켜보고 그때 이후로 60% 이상의 반대 이게 나오면은 자기 물러나겠다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말이죠. 8월까지 시간을 벌고 현재 YTN 파업하고 있는 노조원이 57%란 말이죠. 그래서 그 57%에 더해서 3%가 더 추가가 되면 그때 그만두겠다. 아 이거 참 머리 많이 굴린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50%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네. 왜 하필 60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예. 근데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원래 최남수는 이 주주총회 때만 해도 예.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평가를 하자. 뭐 그건 자기가 받겠다. 뭐 이렇게 통 큰 인심을 쓰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양측 입장을 조율하던 중에 최남수 측에서 제안했던 것이 아까 PD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YTN 지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면은 60%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목적의식이 좀 뚜렷해 보여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여기서 이제 반전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디어오늘에 보도가 된 이 최남수의 입장문을 한번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통위의 중재에 성실하고 유연하게 임해왔지만 지금 중재는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리와 상식을 고려했을 때 지금도 구성원의 60% 이상의 불신임이 사장 퇴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신념보다는 사장의 책임감을 앞세울 때가 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도 이어집니다. 하루빨리 회사를 안정화하고 방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체 구성원의 뜻을 빠짐없이 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해 구성원의 50% 이상이 저를 불신임하면 퇴진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과반 출석 이상의 과반 득표면은 물러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과반 참석에 3분의 2 찬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최남수가 얘기를 했던 거는 전체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불신임하면 퇴진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원 의무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으로서는 이 전원 의무 투표로 불신임을 물으면 아무래도 과반 투표, 뭐 과반 이상보다는 훨씬 더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남수가 어제 이 제안을 던졌고 뭐 이에 대해서 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즉각 회의를 열어서 이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입장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YTN 노동조합은 남북 정상회담 전 업무 복귀와 정상회담 직후 신임 투표를 하자는 최남수 씨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최남수 씨의 이번 제안은 총파업 83일이 되도록 버티기로 일관한 무능에 대한 안팎의 비난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 노동조합은 YTN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믿기에 이번 신임 투표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투표를 통해 부적격 사장 최남수 퇴진에 대한 구성원들의 뜨거운 요구를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남수 씨가 합의를 파기한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사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노종면 기자를 이제 보도국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뭐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다라고 YTN 지부는 주장을 했는데 요것을 최남수 사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이 YTN 지부가 이 투표를 받아들이면서도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리 약속을 하자라는 역제안을 다시 던졌습니다. 또 디테일에서 뭔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남수가 얘기를 한 게 구성원 전체의 뜻을 묻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YTN도 이제 큰 회사고 뭐 인원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뭐 휴가 중에 잠깐 외국을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투표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 그런 사람들은 몰매 맞아야죠. 네, 만약에 뭐 전화 투표다, 뭐 온라인 투표다, 막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YTN 노조의 제안은 뭐냐면 모든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투표율이 1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투표자 가운데 과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즉각 사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100%가 설령되지 않더라도 너는 50% 이상을 받으면 즉각 사퇴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적의 50%를 넘지 못하면이 아니라 투표한 사람 중에서 신뢰도 50%를 넘지 못하면 그러면 최남수가 물러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 직원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최남수가 자기가 투표를 안 해놓고 예. 아, 투표율이 100%가 아니야라고 해서 예. 뭐 이건 나가리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이 최남수 씨가 YTN 구성원들의 뭐 신뢰를 못 받고 있다. 그렇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조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YTN 지부가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고 최남수 씨가 이거를 받을지는 아직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이렇게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그 이제 투표가 어떻게 될까가 관건인데 예. 언론노조 YTN 지부 조합원이 한 380여 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YTN이 정규직 직원이 665명이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50%는 좀 훌쩍 넘죠. 근데 뭐 훌쩍 넘기지만 노동조합 표에서 또 이탈표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뭐 최남수 씨라는 사람이 이게 뭐 정정당당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국면에서도 꼼수를 쓴다는 거는 그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절대 뭐 웬만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예. 아무래도 뭐 불안하겠죠. 그래서 노조도 투표율 100%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좀 그 점을 못 박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 부분을 최남수 씨가 받아들인 겁니까? 그럼? 아니요. 아직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순간에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남수 씨 이번에도 꼼수를 써서 YTN 노조원들 기만하면은 제가 정말 이동영한테 방송 그만두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최근에 TV조선 기자가 이 드루킹이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에 들어가서 태블릿 PC하고 USB를 훔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죠. 예, 어제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단 침입의 절도 혐의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TV조선에서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TV조선 기자하고 A씨도 있잖아요. 이 A씨가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 날 처음으로 이 느릅나무 사무소에 이제 무단 침입을 했고 그때 이 TV조선 기자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갔다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TV조선 측의 설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씨가 이번 사건의 취재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 18일 새벽에 본사 수습기자에게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 주장과는 완전 상반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TV조선 기자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좀 안 되죠. 오히려 TV조선 기자가 이 3층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혹시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냐 같이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드루킹 사건을 두고 취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또 기자들이 어떻게든 뭐 특종이나 뭐 속보라도 하나 건지고 싶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편이 좀 더 자랑스럽지 이 A씨가 게다가 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TV조선 기자를 이렇게 불러서 또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라고 했다는 게 좀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이 추습 기자가 압수수색 이후에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 PC하고 휴대폰 그리고 USB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들어간 것까지 만약에 A씨에 제한되어 들어갔다고 쳐도 이게 지금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무실 아닙니까? 이게 뭐 물론 그 드루킹이 잡혀가고 뭐 구속이 됐지만 뭐 어쨌건 이거는 남의 회사 사무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태블릿 PC하고 USB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좀 엄연한 절도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V조선은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습 기자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수습 기자가 그렇게 이제 무단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배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뭐
좋게 말해서 뭐 용기고 나쁘게 말해서는 뭐 그런 범죄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TV조선이 18일 아침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수습 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를 했으며 반환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습 기자한테 또 들어가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가서 뭐 이거를 놓고 와라 막 이랬다는데 그리고 뭐 반환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데 대체 뭐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출판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직원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뭐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또 우리 정상근 기자가 정치쇼에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또 문을 따고 무단 침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 우편함에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요. 네. 그래서 어쨌건 뭐 그랬다는데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해명했던 부분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보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이 태블릿 PC와 핸드폰을 가져온 건 알았지만 요거를 안 봤다라는 얘기인데 요컨대 이거죠. 그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런데 이 TV조선 간부들이, 그러니까 보도국 데스크들이 이거를 보고를 받고 과연 이 태블릿 PC를 열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점에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안과 관련된 취재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했고 특히나 이제 TV조선이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련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 점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 해명은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좀 그런 해명이죠. 사실 옆에 그게 있으면은 한번 보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TV조선 해명이 보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니까 뭐 내부 거를 봤을 수도 있고 뭐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TV조선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자기들이 이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초기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명을 마쳤습니다. TV조선이 과연 신중에 신중을 기한 보도를 해왔나는 점이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뭐 TV조선이 이렇게 해명을 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TV조선이 이렇게 해명한다고 한들 국민이 거기에 납득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드루킹과 관련해서 조자룡 칼춤 추듯 제멋대로 보도를 해왔는데 뭐 제동이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기자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 태블릿 PC를 열어본 건 아니면 뭐 데스크에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지금 조사가 되겠죠. 어쨌건 뭐 TV조선은 뭐 계속 드루킹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뭐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한데 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한 취재윤리를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좀 최근에 또 이 경찰과 TV조선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뭐 일종의 뭐 커넥션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서 김성회 보좌관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판단하건대 이 수사 의지를 갖고 파고들면은 대단한 월척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 뭐 취재를 위해서 절도를 한 방송사를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는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TV조선도 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요. 아니, 저 친구들이 자기들 잘못 보도한 거에 대해서 바로 사과한 일 몇 번이나 봤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기 드물었던 좀 기민한 대응이었는데 좀 해명은 내놨지만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 계속 한번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9년 3월) 평양을 방문 중이던 문익환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가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한 뒤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바로 안치환 씨입니다. 5공화국 독재 아래에서 불타는 적개심으로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거처로 돌아오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민중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담아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통일운동도 민주화운동도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민중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안치환 씨가 촛불혁명 당시 무대에서 부른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들려드립니다. 서럽다 네 말 하는 거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네 말 하는 거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PPL 시간 박근혜입니다. 스티커나 문구 제품 만들 때는 IMC 프렌즈지요. 주문 생산과 디자인 상담 문의도 받습니다. 쇼핑몰 사이트 주문 생산 코너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직접 생산된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박근혜 재산 넘보지 마라, 뭐 이런 스티커도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IMC 프렌즈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3311-5555
5071, 010-3311-507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입니다. 땅콩 새싹에는 항암, 항산화,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땅콩 종자보다 약 90배, 적 포도주보다는 약 180배 정도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고. 피로 회복, 자양 강장, 숙취 해소, 집중력이 강화되고, 전립선, 전립선 개선, 여기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 전창걸몰.com, 전창걸몰.com. 창걸아, 춘곤증 졸음 개선, 그것도 좋다고 하지 않았니? 홍준표입니다. 꼭 들어야 할 실손보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도 40대 이상 남성 월 10,000원, 10살일 때 월 5,000원 되면 가입된다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세요. 당뇨, 고혈압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습니다. 전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내 성대모사가 문재인이 성대모사 아니냐며 텐세이 놓는 연탄가스들이 있는데 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이 강모씨 구매후기 더 볼까요? 출산 후 바디로직을 거들 대용으로 3년 정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요가도 하긴 하는데 골반 균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눈 감고 걷기 해보고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바디로직,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벌일 모양인데 거리 행진할 때 바디로직을 입고 해보세요. 운동도 되고 골반 균형도 바로 잡히고 아주 좋아요.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한 모씨 몇 년 전에 먹다가 최근에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주문했는데 역시 홍삼은 정성농장 홍삼이 괜찮네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올드보이에서 벗어나 충남도지사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이회창, 그거 깜도 아닌데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때의 서욕을 단단히, 아니 이름이 뭐지?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이 새끼가 그 충남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좋은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줘가지고? 정성농장 홍삼 좋은 건 알아가지고.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워
들어오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호사가들 사인님, 도둑질은 나쁜 것입니다. 네, TV조선을 겨냥한 말씀이겠죠. 닉 맞추기 귀찮어님, 어제 이완배 기자 코너 좋았습니다. 남을 밟아서 일어서려는 사람을 가장 깊이 해야 합니다. 네, 남을 밟아서 일어서려는 사람.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늘 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남북 정상회담 이틀 전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